안녕하세요. 닥터인 허연주입니다. 네, 오늘은 독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요즘에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또 최근에 이 치료약인 타미플루에 관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과 전문의와 함께 타미플루 그리고 독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 보면 요즘에 독감,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독감 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엄연히 다른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제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고 증상 자체가 아주 급하게 고열이 나고 또 뭐 호흡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상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가장 큰 문제는 독감 이후에 뭐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입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면 잘 먹고 잘 쉬면 좀 금방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독감은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독감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궁금해요. 일단 독감 증상이 일단은 유행주의보가 내린 이후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보통 12월 또는 1월에 내리는데요. 유행주의보 내린 이후에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요새는 독감을 좀 간단하게 쉽게 진단하는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또 독감이 진단이 되면 일단은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 타미플루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 주사 치료도 나왔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이제 주시고 또 뭐 해열제 같은 감기약도 들으실 거거든요. 그런 약제 드시면서 이제 경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치료약이라고 잘 알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대 여학생이 최근에 추락사고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일본에서 한 청소년 한 10여 명들이 이제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일부 사망한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일본과 또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타미플루의 그런 신경 증상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은 뭐 연구마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인 결론은 이제 인플루엔자에 걸린 아이들 청소년 중에서 이제 타미플루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에서 비교했더니 이상 증상, 이상 행동의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타미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자체 때문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플루엔자 자체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뉴스에서 부작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은 이런 환각 증세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나요? 일단 일반적인 부작용은 이제 구토, 한 전체 복용자의 10% 내외에서 나오는데 구토하거나 울렁거려서 약을 잘 복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불면증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뭐 두통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뭐 간수치 상승이나 이런 이제 혈액 검사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타미플루라는 거 복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딱히 이런 타미플루 말고는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경구약제인 타미플루 뿐만 아니라 사실 타미플루는 복제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가지인 오셀타미비어 계열 약들이 몇십 가지 이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입제인 자나미비어, 이제 릴렌자로 알려진 약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제인 페라미비어, 또 페라미플루로 이제 국내에 소개됐는데 그런 주사 약제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이제 약제는 선택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자나미비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자나미비어나 이제 타미플루, 오셀타미비어도 다 이제 이상행동 반응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페라미비어는 이제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되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그런 이상행동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 3가지 약제가 또 같은 이제 이제 역제제이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치료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그래도 감염이 됐을 때 안심하고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이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로 이런 이제 이상 행동이 나타났던 연령대가 한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아이들,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재 지금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발표된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초기 이틀 정도, 그러니까 아주 고열이 나고 힘든 시기에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약제 복용은 꼭 하되 이런 초기 이틀간에는 아이들의 행동 이상 없는지를 잘 이제 주시하라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지켜가면서 또 치료제 드셔야 되고요. 특히 고위험군들인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제를 안 먹으면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치료는 꼭 완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저희가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는 이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행 시기 이전, 보통 우리나라가 12월에 유행을 시작하니까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10월, 11월에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네. 맞으시면 일단은 이제 그 독감에 걸리는 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잘 써서 다른 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푹 쉬면서 이제 자택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독감 자체가 단순히 호흡기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손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런 손 씻기라든지 그런 개인 위생에 이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손 씻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도 아직 접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 네, 지금 당장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강하려면요, 이렇게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는 정규적인 건 사실 네.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부탁드리는 거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한 식사 또는 건강한 네. 이제 행동들 있죠.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푹 쉬거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자체가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수분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편안하게 이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네. 일반적인 행동도 잘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독감 예방법과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